또改病句를 가져왔습니다. 틀린 문장.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재생이 되지? 자, 改病句예요. 틀린 문장 고치기입니다. 이 문장이 틀렸어요. 정답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틀렸는지 자 정확한 문장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我昨天把作业已经做完了. 나는 어제 이미 숙제를 다 끝냈다. 난 어제 숙제를 이미 다 했다. 이런 문장이죠. 이 문장이 얼핏 보면은 정확한 것 같지만 문제가 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고칠까요? 我昨天已经把作业做完了. 좋아요. 자, 뭐가 문제일까요? 이 문장에서? 여기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문장? 부사 이징을 바 앞으로. 맞아요. 중국어 문장에 있잖아요.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이징 이미 있죠? 바가 들어간 문장에서 이징과 같은 이런 부사는 반드시 바의 앞에 와야 돼요. 그래서 我昨天已经 하고 把作业做完了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얼핏 보면은 이 문장이 아주 정확한 문장 같죠? 我昨天把作业已经做完了.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은 부사를 반드시 바의 앞에 가져와야 돼요. 이게 중국어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我昨天已经把作业做完了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에요. 나는 어제 이미 숙제를 다 끝냈다. 그래서 바 문장이 중국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죠. 나 이미 무엇을 다 했다 할 때는 항상 이미 이징을 쓰고 그 다음 뒤에다가 바를 넣어서 써줘야 돼요. 네. 我已经把昨天的作业做完了 하면은 이징이 앞에 와서 괜찮긴 한데 약간 이 원문의 뜻을 아예 뜯어 고치셨어요. 진先生 쓰신 문장은. 지금 나는 이 원문의 뜻은 숙제를 이미 완성한 시기, 그 타이밍이 어제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진先生 쓰신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면 이징하고 바가 위치는 정확해요. 근데 어제의 숙제로 이제 주어를 완전 여기 들어가는 이게 주어가 아니죠. 목적어죠. 숙제라는 이 부분을 완전히 이제 어제의 숙제로 고치셨어요. 그러면 이 문장의 완전 뜻이 달라진 거예요. 선생님이 어제 내신 숙제라는 뜻으로 이 원문은 숙제는 언제 낸 건지 몰라. 일주일 전에 냈을 수도 있고 한 달 전 숙제일 수도 있죠. 근데 그 숙제를 완성한 타이밍이 나는 어제라는 뜻으로 이 원문은 말한 거고 만약에 지금 김용원님이 쓰신 그 문장대로 我已经把昨天的作业做完了 하면은 나는 어제의 숙제를 이미 다 끝냈다 이런 뜻으로 선생님이 어제 내신 숙제라는 뜻으로 문장의 뜻이 완전 바뀐 거예요. 문장은 맞습니다. 왜냐면 이징하고 바의 위치는 맞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그냥 이징하고 바의 위치만 고치면 돼요. 네, 이 원문의 뜻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정확하게 고치는 거는 이징하고 바의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我昨天已经把作业做完了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음 요것도 틀린 문장입니다. 今天的天气比昨天很暖和. 오늘의 날씨는 어제보다 따뜻하다. 자, 이 문장은 뭘까요? 어떻게 틀렸을까요?今天的天气比昨天很暖和. 헌을 끙으로 고친다. 다른 분들은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강아지가. 자, 저희 아이가 왔네요, 지금. 엄마 지금 수업 중이야. 자, 이게 정답은 맞습니다. 박성우님 적어주신 거. 비교 문장에 헌이 못 들어가요. 아주와 같은 아주, 非常은 못 들어갑니다. 비교할 수 있는 부사 끙만 들어갈 수 있어요. 헌을 그냥 생략해도 될 듯 맞아요. 헌을 생략하든지 아니면 끙을 넣어주든지가 정확합니다. 今天的天气比昨天暖和 하든지 今天的天气比昨天更暖和, 더 따뜻하다라는 더는 넣어줄 수 있지만은 이게 헌 같은 경우에는 비교 문장에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헌라거나 뭐 非常 또 뭐가 있죠? 아주 많죠? 이렇게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헌, 非常, 뭐 相当, 还有什么呢?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정도를 나타내는 거는 비교문이 아니라 그냥 今天的天气很暖和, 오늘 날씨 아주 따뜻하다 라거나 뭐 이런 어떤 한 개의 주제에 대해서만 묘사할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문에는 헌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이거 지난번에 우리 언제 한번 비교문에서 이거 틀린 분이 계셔서 오늘 한번 더 갖고 왔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비교문에서는 절대 이것은 이것보다 어찌어찌 하다 할 때는 헌 이런 정도 부사는 들어갈 수 없어요. 끙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욱 하는 거는. 네. 자, 마지막 틀린 문장 고치기입니다. 이거 볼게요. 我们要努力提高自己的文化水平和知识. 자, 我们要努力提高自己的文化水平和知识. 이것도 틀린 문장이에요.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조용하네요. 누리와 디가오를 어떻게 할까요? 我们要努力提高自己的文化水平和知识. 그러니까 원화 수입은 문화적인 어떤 수준과 지식이죠. 노력해서 향상시키다, 제고시키다, 향상시키다. 어쨌든 그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분들은 의견이 없으신가요? 改并句할 때 대체로 이런 문장은 뒤에 목적어 보자. 둘 중에 하나만 써야 할 것 같은. 누리하고 디가오를요? 누리하고 디가오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고요? 我们要努力提高. 我们要努力하고 그 디가오를 그럼 빼면은 我们要努力自己的文化水平和知识. 이러면 문장이 틀린 거죠. 누리는 뒤에 목적어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누리 원화 수입이라는 문장 될 수가 없어요. 디가오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이게 목적어가 왔잖아요.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는 동사는 이 문장에서 디가오밖에 없어요. 누리는 그냥 디가오를 수식해주는 단어로 들어간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뭐 이걸 올려야 된다. 다른 분들은 좀 어렵죠? 자, 이런 우리 가이빙주를 예전에 HSK 그 시험 문제를 우리 한때 한창 좀 많이 했잖아요. 그때 자주 나왔던 누리를 빼줘야 할 때나 누리를 빼줘 아니요. 누리 빼줘 누리랑 상관없습니다. 이 문장은 그냥 열심히 어떻게 뭐 해야 된다. 누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항상 봐야 되는 게 뒤에 목적어 있잖아요. 自己的文化水平和知识라고 했습니다. 나의 어떤 문화적인 수준과 지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디가오는 이게 이 문장의 수로잖아요. 디가오는 끌어올리다, 향상시키다죠. 그러면 향상시키다에 맞물리는 목적어는 레벨을 끌어올리는 거지 지식을 끌어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가오와
知识가 같이 올 수 없는 구조예요. 지식은 내가 더 지식을 내가 풍부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지식에 오는 수로가 다른 수로가 돼야 돼요. 레벨을 끌어올리다 할 때는 디가오 쉐이핑이 되지만은 디가오知识라는 표현은 없거든요. 안 쓰거든요. 중국어에서. 디가오 知识水平 하면 돼요. 지식 레벨 하면은 전체적인 레벨을 끌어올리다는 뜻이기 때문에 디가오 뒤에 올 수 있지만 여기 레벨과 지식을 동등한 위치에서 목적어로 썼기 때문에 이 知识는 다른 수로를 하나 추가해서 넣어줘야 돼요. 뭐냐면은 丰富自己的知识 이건 가능해요. 我们要努力提高自己的文化水平. 우리는 자신의 문화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지식을 더 풍부하게 더 풍요롭게 해야 된다 할 때 지식에 어울리는 수로 동사가 丰富自己的知识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지식에 어울리는 이제 수로 동사를 하나 더 추가해 주는 게 이 문장을 정확하게 만드는 그거예요. 이런 비슷한 우리 가이빙주의를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그때 아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로는 하나인데 뒤에 목적어가 길게 이렇게 이것과 이것 할 때는 이 수로와 또 하나의 목적어가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는 수로를 하나 더 추가해주는 그런 문장 아마 찾아보면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지금 당장 자세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래서 만약에 HSK 시험을 보신다거나 할 때 이게 틀린 문장이라고 하면은 이런 구조가 된 문장은 무조건 이거거든요. 이 문제예요. 수로 하나에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줄줄이 막 이렇게 2개 이상 붙었을 때, 네. 하나는 이 수로가 올 수가 없는 목적어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我们要努力提高自己的文化水平 그리고 丰富自己的知识 이러면 괜찮아요. 我们要努力提高自己的文化水平和知识水平. 그러면 괜찮아요. 네. 文化水平和知识水平 하면은 그 문화적 레벨과 지식 레벨 하면은 레벨은 둘 다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식을 레벨로 이제 바꿨기 때문에 이러면 괜찮아요. 또 지메이님 지금 적어주신 문장으로 하면은 네, 그래서 지식을 레벨로 지식 뒤에 레벨을 하나 붙여주든가 아니면은 지식에 맞물리는 수로를 하나 더 붙여주든가 이렇게 고치면 돼요. 네, 그래서 我们要努力提高自己的文化水平，丰富自己的知识。 아니면 지금 지메이님 적어주신 我们要努力提高自己的文化水平和知识水平 이러면은 둘 다 정확한 문장이 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뭐 이제 HSK 시험 보실 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이제 HSK 시험에 대체로 이런 구조가 이제 틀린 문장이다. 이걸 정확하게 고쳐라 하면은 무조건 이거예요. 그냥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는. 네. 자, 이제 우리 장문 또 몇 개 볼게요. 100%까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문제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대체로 한 90% 정도는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짧은 또 문장 몇 개를 박동순님 오랜만이에요. 와, 오랜만입니다. 한 1년 만에. 예전에 다리 또 다치셨는데 지금 완전히 괜찮으시죠? 보자. 디가오를 뒤로 빼서 디가오 문화 수준으로 연결하는 건 아닌지, 디가오를 뒤로 빼서 디가오 문화 수준. 我们要努力 디가오를 뒤로 뺀다는 건 어떤 거죠? 디가오를 여기서 뒤로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디가오가 수로고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원화 쉐이핑하고 知识는 다 이게 목적어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디가오를 어떻게 뒤로 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게 원화하고 知识 이게 앞에 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뒤에 다 목적어기 때문에 목적어는 그러면은 얘네를 다 요 디가오의 목적으로 만들려면은 知识水平으로 하든가 아니면은 디가오 自己的文化水平 하고 그리고 知识는 또 다른 수로를 하나 붙여주든가 이러면 돼요. 술 실수로 눌렸어요. 괜찮습니다. 네요.
반가웠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서. 네. 자, 이제 뒷부분은 우리 짧은 종우인들이 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 장문 몇 개 또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어로 말씀드릴게요. 한번 들어보고, 왜냐면 굉장히 짧은 표현들이에요. 들어보고 내가 그냥 한 3, 4초, 1, 2초 만에 퍼뜩퍼뜩 생각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넌 항상 가장 먼저 나서서 도와주더라. 넌 항상 가장 먼저 나서서 도와주더라. 너랑 있으면 절대 분위기 식상해질 걱정 안 해도 돼. 너랑 있으면은 절대 분위기가 식상해질 걱정 안 해도 돼. 이 일은 제 가족과 상의해 봐야겠어요. 이 일은 제 가족과 상의해 봐야겠어요. 너희 성질 좀 고쳐야겠어. 너희 성질 좀 고쳐야겠어. 이 일은 제가 결정할 수 없어요. 이 일은 제가 결정할 수 없어요. 난 딱 보자마자 내가 한 일인 줄 알았어. 난 딱 보자마자 내가 한 일인 줄 알았어. 너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너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너의 절제력은 정말 내가 배울만 해. 너의 절제력은 정말 내가 배울만 해. 나 지금 정말 너랑 싸우기 귀찮아. 나 지금 정말 너랑 싸우기 귀찮아. 이거 너무 내 체면을 안 살려주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내 체면을 구기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런 문장들이에요. 좀 짧은데 좀 어렵기도 하죠. 你一直都很主动地帮助别人. 오, 첫 문장. 자, 첫 문장 볼게요. 잠깐만요. 자, 이겁니다. 넌 항상 가장 먼저 나서서 도와주더라. 가장 먼저 나서서 도와주더라. 번역기나 그거 돌리지 마시고 그냥 써보세요. 여러분 테스트. 가장 먼저 나서서 도와주더라. 你一直都很主动地帮助别人. 꿈희망님 적어준 문장 이거 맞아요. 이 원문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지만 문장 자체는 정확합니다. 너는 항상 主动的 이거 뭐냐면은 내가 부탁을 안 했는데 내가 어렵다는 걸 눈치채고 먼저 이렇게 다가와서 도와주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랑 너는 항상 가장 먼저 나서서 도와주더라. 가장 먼저 나서다. 이거는 약간 좀 뉘앙스가 좀 다르죠. 主动的는 내가 말을 안 했는데 그냥 먼저 다가왔다. 먼저 다가오다 이런 뜻이고, 가장 먼저 나서다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막 도와주지 않았는데 항상 너는 내가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나서서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해주더라. 이럴 때 그러니까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꿈희망님 적으신 문장은 정확한데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지매님, 你总是第一个站出来帮忙. 第一个가 이 표현이에요. 가장 먼저 나서다 할 때 가장 먼저가 第一个거든요. 最头出马 帮别人 이 표현은 어색해요. 박성우님. 你总是最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最头라는 표현 들어본 적 없는데. 最头라는 표현 없어요. 最 만약에 最로 쓰려면은 你总是最先 最先 이거는 가능한데 最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가장 먼저 여러 사람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할 때는 第一个
혹은 조금 우리가 좀 위대한 사람, 뭔가 역사적으로 좀 굉장히 좀 위인 같은 사람들이 그는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뭐 해외로 유학 간 뭐 무슨 사람이다. 이럴 때는 띠이웨이 약간 존칭으로 띠이웨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일상에서 그는 가장 먼저 뭐 어쩌지 한 사람이다 할 때는 띠그를 보통 많이 써요. 띠그. 네. 그래서 띠그. 你总是第一个站出来帮忙. 오, 지메이님 완전 똑같이 적으셨는데요. 你总是第一个站出来帮忙. 네, 이렇게 第一个를 씁니다. 먼저 나서다 할 때 나서다 이거 站出来라는 표현을 씁니다. 站은 원래는 서다잖아요. 자, 앉아있는 사람한테 앉아있는 학생한테 너 일어서 할 때는 이 站起来 站起来라고 하고요. 먼저 이게 나서다 할 때는 站出来를 씁니다. 站起来할 때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다. 니 站起来, 너 일어서 봐. 이러고 나서서 뭘 하다. 적극 나서서 뭐 하다 할 때는 站出来帮忙. 네. 你总是第一个站出来帮忙.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第一个를 기억해 두세요. 가장 먼저. 자, 두 번째 문장이에요. 너랑 있으면 절대 분위기 식상해질 걱정 안 해도 돼. 분위기 식상해지다. 요게 약간 중국의 특정 어떤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분위기 식상해지다. 이거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冷场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冷场. 여기 아마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단어도 최근에 그렇게 막 옛날 표현이 아니에요. 跟你在一起绝对不怕气氛冷了啊跟你在一起绝对不怕气氛冷了气氛冷 气氛冷이란 표현을 잘 안 써요. 가장 많이 쓰는 게 冷场입니다. 冷场.气氛을 만약에 쓰려면 气氛很尴尬. 이게 분위기가 어색해지다. 이건 쓸 수 있지만 气氛 뒤에다가 바로 冷은 쓰는 건 气氛变冷. 气氛变冷. 跟你在一起完全不用担心气氛会变得无聊.气氛会变得无聊. 요거는 좀 가능하겠어요. 和你在一起绝对不用担心冷场会 지매님 적으세요. 和你在一起绝对不用担心冷场会变差. 冷场 자체가 이미 그거예요. 분위기가 좀 싸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冷场 이미 冷场인데 뒤에다가 또 会变差 이렇게는 안 써요. 그래서 그냥 冷场 하나만 쓰면 돼요. 气氛就绝对不会冷场. 冷场이 요즘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인데 气氛하고 잠깐만요. 글씨가 안 보여. 제가 눈이 요즘 시력이 너무 안 좋아져갖고. 气氛 만약에 박성우님 적어주신 跟你在一起绝对不怕气氛冷了 보다 气氛变을 넣으면 괜찮아요. 绝对不怕气氛变冷. 变冷은 괜찮습니다. 气氛会变得无聊. 또 气氛会变得无聊. 분위기가 좀 무료해지다. 이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冷场을 쓴다면은 그냥 冷场 자체가 이미 분위기가 좀 썰렁해지다 이런 뜻이에요. 冷场 자체가 그겁니다. 쑥스러운 뭐 분위기가 어색한 장면, 약간 썰렁해진 분위기. 그래서 和你在一起永远不怕
부파 렁창 그냥 렁창 자체로도 이미 그런 표현이 돼요. 네. 누가 이제 굉장히 재밌는 농담을 한다고 했는데 분위기가 막 썰렁해지거나 야突然 렁창了 렁창 자체가 약간 형용사처럼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요 렁창 반대어로 노안창도 있습니다. 노안창이라는 표현도 중국어에 있어요. 이거 왜 안 되지 입력이? 잠깐만요. 분위기가 식상하다는 게 그런데 재미없다는 뜻인데 분위기가 식상하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약간 썰렁하다. 재미가 없어진다. 그거 맞는 뜻이 아닌가요? 렁창 이게 약간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다른가?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색하다거나 약간 썰렁해진다거나 어쨌든 재미가 없는 거 맞아요. 전체로. 재미없다는 뜻도 좀 포함하나 봐요. 그러니까 렁창이라는 게 분위기가 썰렁하다는 게 결국엔 그게 재미없다는 뜻이 아닌가요? 분위기가 약간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라 갖고 예를 들어서 뭐 분위기가 뭐 누가 주제가 막 대화를 나누는데 그 분위기 주제가 재미가 없어서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무료하고 식상하게 재미가 없게 흘러간다거나 아니면은 누가 농담을 하나 했는데 그 농담이 약간 좀 그렇게 재밌는 농담이 아니라서 막 사람들이 막 웃지도 않고 좀 분위기가 좀 어색해지거나 이럴 때도 전체적으로 다 이게 좀 재미가 없다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렁창이 이게 뭐 분위기가 아주 차가운 사람들이 막 표정이 막 이렇고 막 이런 썰렁한 그게 아니라 어쨌든 분위기가 어색하게 좀 재미가 없다는 그 뜻이 맞아요. 이게 렁이 들어가서 막 분위기가 막 차갑고 막 팽팽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분위기가 재미없다는 그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렁창 쓸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리고 이 반대로 노안창도 있거든요. 노안창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띄우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은 어떤 뭐 이벤트를 하거나 어떤 활동을 하기 전에 공연을 하기 전이나 이를 하기 전에 약간 뭐 사회자가 나와서 막 분위기를 막 좀 미리 해놓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때 또 노안창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선 활동을 할 때 뭐提前 노안창 미리 이렇게 따뜻하게 분위기를 띄워놓다 할 때提前 노안창 이 표현도 이 표현은 렁창이랑 완전 반대죠. 提前 노안창. 그러니까 렁창하고 노안창이 약간 좀 이게 쓰이는 상황이 좀 달라요. 렁창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하다가 분위기가 좀 재미없게 흘러간다거나 할 때 렁창이라고 쓸 수 있고 노안창은 어떤 중요한 어떤 행사하거나 공연하거나 할 때 사전에 좀 분위기를 좀 띄워놓다. 이럴 때提前 노안창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랑 있으면 절대 분위기 식상해질 걱정 안 해도 돼. 和你在一起永远不怕冷场. 렁창.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和你在一起永远不用担心뭐气氛变得变冷 하거나 气氛变得无聊 라거나 이것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이제 요 원문의 뜻이 전달이 돼요. 气氛变得气氛变冷 하든가 变得无聊 하거나 이것도 괜찮아요. 네. 자, 여기에서 우리 또 듣기 연습 한번 할게요. 듣기 연습 대화문 하나 가져올게요. 이 대화문 우리 제가 지난번에 준비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했던 거예요. 자, 오늘 대화문은 나갈게요. 다시 한번. 我在纠结是租市中心的老破小，还是租远一点但地铁直达的新小区，通勤时间和居住品质难两全。这是得看阶段，要是工作强度大，通勤短能换更多休息时间；要是重视生活，住得舒服点，路上听听播客也能利用时间。 네. 자, 무슨 주제로 대화를 했는지 들리셨나요? 조금 대화문이 좀 길었죠?
한 번 더 들어볼게요. 我在纠结是租市中心的老破小，还是租远一点但地铁直达的新小区。通勤时间和居住品质难两全。这是得看阶段。要是工作强度大，通勤短能换更多休息时间；要是重视生活，住得舒服点，路上听听播客也能利用时间。 자, 무슨 주제로 대화를 나눴을까요? 이건 좀 어렵네요. 내용 파악 자체가 잘 안 되셨나요? 다른 분들은요? 조금 대화가 좀 길고, 자, 볼게요. 왜 이렇게 크게 나오지? 잠깐만요. 자, 요런 대화문입니다. 볼게요. 집을 구하는, 지금 이제 집을 구하는 대화문입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있어서 어떤 집을 구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는 부분인데요. 요거예요. 我在纠结 纠结는 중국어에서 중국 사람들이 쓰는 고민 중이다 라는 뜻이에요. 고민이에요. 我在纠结 하면 나 지금 고민 중인데 是租 租는 세를 내다죠. 市中心的老破小 시내 중심에 있는 老破小 이게 뭐냐면 어떤 집을 구할 때 낡고 허름하고 작은 그러니까 시내 중심에 있지만 이게 낡고 허름하고 작은 그런 집을 구할지 아니면은 住远一点 좀 멀리 떨어졌는데 但地铁直达的新小区 地铁直达 지하철이 바로 직통 통하는 이런 새 아파트 新小区 새 아파트 단지의 집을 빌릴지 通勤时间和居住品质难两全 통근 시간과 출퇴근 시간과居住品质 주거의 질을 둘 다 잡기가 난량취한 하면은 둘 다 잡기가 어렵네. 네, 요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또 어떻게 말했을까요? 这事儿得看阶段. 得看阶段. 이阶段은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봐야 된다. 要是工作强度大 만약에 너의 지금 요즘 업무 일 강도가 좀 세다면은 通勤短能换更多休息时间 통근 시간, 출퇴근 시간이 짧으면은 더 많은 휴식 시간을 내가 취할 수 있고 要是重视生活 만약에 내가 삶의 질을 더 중시한다면은 住的舒服点儿 좀 편안하게 살고 路上听听播客 길에서 뭐 길이 멀잖아요. 播客는 팟캐스트를 말합니다. 중국어에서 요즘 팟캐스트 있잖아요. 播客 길에서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에 팟캐스트를 들으면 뭐 시간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문장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문장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이런 주제로 대화를 잘 안 나누다 보니까 단어가 몇 개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고 그래요. 자, 우리 요 대본 보면서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我在纠结是租市中心的老破小，还是租远一点但地铁直达的新小区。通勤时间和居住品质难两全。这是得看阶段。要是工作强度大，通勤短能换更多休息时间；要是重视生活，住得舒服点，路上听听播客也能利用时间。我在纠结是租市中心的老破小，还是租远一点但地铁直达的新小区。通勤时间和居住品质难两全。这是得看阶段。要是工作强度大，通勤短能换更多休息时间；要是重视生活，住得舒服点，路上听听播客也能利用时间。 네. 자, 요런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라오포샤 요거 사람들이 중국에서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집을 구할 때 시내 좀 가까운 데 가면은
좀 낡고 허름하고 좀 작은 그런 원룸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老破小. 네, 이 표현을 요즘 많이 쓰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다른 건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러면 계속해서 아까 그걸 볼게요. 다음 문장 또 장문 볼게요. 이 일은 제 가족과 상의해 봐야겠어요. 이 일은 내 가족과 상의해 봐야겠어요. 이事儿, 이 일, 这事儿我나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는 아주 쉬운 표현이라서 퍼뜩퍼뜩 나와야 돼요. 这件事我要跟家人商量商量. 이 일은 제 가족과 상의해 봐야겠어요. 좋습니다. 지매님, 这件事我得和我的家人商量一下. 좋습니다. 네. 자, 商量, 상의하다. 商量 중국 사람들이 많이 쓰죠. 我得这事儿我得跟我家人商量一下 하면 돼요. 박성우님과 지매님 적으신 문장 둘 다 맞아요. 네. 这件事我需要和家人商量一下. 꽁희왕님 문장도 괜찮아요. 需要, 需要도 괜찮아요. 상의할 필요가 있다. 근데 약간 중국 사람들이 거위에서 구어적인 표현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我得, 我得를 많이 써요. 야오는 데이랑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我要跟我的家人 나 우리 가족이랑 상의해 볼 거야 라는 약간 데이보다는 나의 의지가 조금 더 강한 느낌이에요. 我要 난 내 가족과 상의할 거야 이런 뉘앙스고 데이는 좀 이 일은 내가 혼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우리 가족과 좀 상의해 봐야겠다. 상의해 봐야 하는 일이다. 이게 약간 상대방에게는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야어는 너무 좀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뉘앙스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생떼를 부리고 막 할 때도 야어를 쓰잖아요. 我要这个 하잖아. 나 이거 가질 거야. 이렇게 막 아이들이 중국에서 생떼를 부릴 때 야어를 쓰는 표현이 그게 야어가 굉장히 자기 그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단어예요. 난 이렇게 할 거야. 이거고 我得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약간 보통 어른들의 대화에서 이건 좀 제가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할 때는 我得를 보통 많이 씁니다. 我要는 뭐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난 이렇게 할 거야. 약간 이런 조금 강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得를 쓰는 게 더 좀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这事儿我得跟我家人商量一下. 네. 자, 다음 문장. 너 이 성질 좀 고쳐야겠어. 아주 성질 한 성깔 하는 사람 성질 좀 고쳐래. 말하고 싶을 때 네, 이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너 이 성질 좀 고쳐야겠어. 자, 성격, 성질. 저는 성격이 별로 안 좋아할 때 그 쓰는 성격 이거 단어 뭘 쓸까요? 你这毛病得改一下. 你这毛病. 마오빙은 저 강아지가 왜 자꾸 짖지? 你得改改你的脾气了.脾气가 성격이에요. 마오빙은 있잖아요. 마오빙은 그냥 너의 이 흠이에요. 흠. 마오빙은 너의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마오빙이 그 사람의 어떤 성격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둘이 막 대화를 나누다가 너는 이게 문제야. 너 이 문제 너는 이거 고쳐야 돼. 근데 그 문제가 둘 사이의 대화에서는 둘은 알 수 있겠지만 제3자가 들었을 때 뭐지 저게 이렇게 모를 수도 있어요. 마오빙은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흠을 나타내고 여기에서는 확실하게 성질이라고 했잖아요. 성격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안 좋은 그 성질 머리는脾气를 씁니다. 脾气. 你这脾气需要改一改. 좋아요. 脾气. 你得改改你的脾气了.
그래서 你这脾气得好好改一改了.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你这脾气. 그러니까 너 이 성격. 약간 잔소리 하듯이 말할 때는 你这脾气, 这를 넣어서 너 이 성격.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你这脾气得好好改一改了. 네, 好好는 이거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 좀 제대로 잘 좀 고쳐야 되겠다. 네, 잔소리 할 때 딱 쓰기 좋은 표현입니다. 你这脾气得好好改一改了. 근데 아무 사람한테나 쓰면 안 돼요. 윗사람이나 회사 뭐 상사한테나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사람 잘 가려서 써야 돼요. 你这脾气得好好改一改了. 이 일은 제가 결정할 수 없어요. 이 일은 제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这事儿 어떤 결정권을 가지다. 这事儿我自己不能决定. 自己不能决定. 이것도 괜찮아요. 아주 직접적인 표현. 这事儿我不能决定. 这事儿我不能决定. 좋아요. 요 단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하면은 这事儿我不能决定 맞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은 그러니까 이 원문의 뜻이 뭐냐면은 이 일을 이렇게 중요한 일을 내가 감히 여기 이제 결정권이 없다. 나한테는 그런 이 일을 결정할 만한 그런 결정권이 없다.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는 어떤 표현이 있어요. 중국어에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做主라고 들어보셨나요? 做主. 做主. 이 표현도 중국인들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做主. 做主가 뭐냐면 이게 결정권을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나의 생각대로 이 일을 처리하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만큼의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는 결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做不了主라는 표현을 씁니다. 这事儿我可做不了主.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거 잘못 결정하면은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일일 때, 이 일은 제가 책임질 수 없어, 결정할 수 없어요. 这事儿我可做不了主. 그거는 사실은 여기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그거는 강조하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회의 장소에서 자, 이 일에 대해서 당신이 결정해 보셔야 할 때, 这事儿我可做不了主.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렇게 약간 뭔가 책임을 밀어내는 듯한 뉘앙스로 말하면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어요. 이런 뉘앙스로 말할 때 这事儿我可做不了主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做主라는 단어를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做主가 그 일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다. 이 일의 어떤 주관, 그런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 네, 做不了主. 我没有权限下决定. 我没有权限下决定. 들어본 적은 없는데 뭔가 뜻은 다 전달이 돼요. 权限보다 굳이 쓰나 我没有权利. 我没有决定的权利는 많이 써요. 我没有决定的权利. 对这件事我没有决定权利. 决定权, 그냥 决定权이다. 결정권이란 단어는 있습니다. 근데 굳이 没有权限下决定 이렇게는 안 써요. 물론 문법적으로는 맞는 표현입니다. 문법적으로는 이 표현이 맞는데 굳이 이렇게 나는 이 일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 한국어로는 이 표현을 뭐 쓸만하지만 중국어에서는 굳이 我没有决定权 하면 돼요. 나 결정권이 없어. 하든가 这事儿我做不了主. 做不了主 이게 가장 구어적인 표현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这事儿我可做不了主. 네. 做主 이걸 기억해 두세요. 오늘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문장. 자, 그 다음 문장은 나는 딱 보자마자 내가 한 일인 줄 알았어. 난 딱 보자마자. 이 표현은 이미 잘 아시죠? 뭐뭐 하자마자 이거는 뭐가 들어가죠? 이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보자마자. 채팅창 고장난 건 아니죠, 지금? 이칸 맞아요. 딱 보자마자 뭐 어찌한 줄 알았다잖아요. 자, 딱 보자마자 알았다. 그리고 여기 이 문장의 목적어가 뭐죠? 네가 한 일. 나는 딱 보자마자 알았다. 네가 한 일이라는 걸. 그러면 중국어에서 딱 보자마자 알았다. 이거는 그냥 一看就知道 이거 쓰면 되잖아요. 뭐 딱 보다라는 동작이다. 뭐 딱 듣자마자 나는 뭐 알았다. 딱 뭐 어찌 하자마자 나는 뭐 알았다 할 때 무조건 이게 一看 숫자 2 붙이잖아요. 一看就知道. 난 딱 보자마자 알았어. 그리고 뒤에다가 그걸 네가 한 일이라는 걸 목적어를 넣으면 되죠. 네. 뭐 딱 어찌하자마자 할 때는 이 숫자 2를 붙이고 뒤에 이제 동사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我一看就知道是你干的. 我一看 보자마자 就知道 바로 알았다. 네가 한 것이라는 것을 是你干的. 네. 我一看就知道是你干的. 我一看就知道是你干的.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시간이 아직 내용이 몇 개 더 있는데 조금 속도 빨리 할게요. 너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아, 니깐드를 쓰려고 하니 이게 안 올라온다고요? 댓글이 안 올라와요? 왜 그렇지? 진짜요? 니깐더가 왜 안 올라가지? 니怎么没有变通啊? 아, 变通? 변통하다, 융통하다. 정세의 수능 아이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 근데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일상 생활 속에서는 变통이란 표현을 잘 안 써요. 깐이 욕인가? 욕으로 가끔씩 쓸 때도 있죠. 干掉他 쟤를 없애버려라 뭐 이런 거거나 깐 자체는 그냥 하다예요. 깐이 주어랑 같은 그 하다라는 뜻인데 조금 약간 욕처럼 뭐 이렇게 쓰일 때가 干掉他라거나 이럴 때는 조금 쓰일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단어 자체는 욕이 아니에요. 근데 왜 안 올라오지? 뭐 어딘가에서 걸렸나 봐요. 자, 융통성. 깐 자체는 욕이 아니에요. 干掉他 하면은 쟤를 그냥 없애버리다 뭐 어쨌든 무슨 해버리다 이런 약간 좀 안 좋은 표현에 쓰이긴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깐 자체는 욕이 아니에요. 네. 롱통이라는 표현도 롱통도 이게 융통 한자 그대로 맞는데 중국어의 융통성은 灵活性이란 표현을 써요. 灵活 영활하다. 你怎么灵活灵活性 영활성 它一点灵活性都没有. 그러니까 한국어에서 말하는 융통성이 그 융통이 한자로 쓰면은 지금 박성우님 적어주신 롱통이 맞아요. 근데 롱통 이게 중국어에서 롱통은 안 써요. 생활 표현에서 잘 안 쓰고 灵活性이란 표현을 오히려 많이 써요. 그러니까 융통 应该要有灵活性 이게 융통성이거든. 영활하다.
그러니까 재빠르게 움직이는 그 단어 맞는데 중국에서는 융통성이라는 뉘앙스로 쓰는 단어가 灵活性이에요. 그리고 융통성이 없다 할 때는 它一点灵活性都没有 이렇게도 해도 되지만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死心眼儿라는 표현도 있어요. 死心眼儿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사람에 대해서 약간 참 앞뒤 꽉 막혀갖고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 할 때 死心眼儿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써요. 死心眼儿 굉장히 사람이 좀 속이 좁고 좀 융통성도 없고 좀 고지식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死心眼儿 좀 완고하다, 지나치게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다 할 때 死心眼儿 근데 이 표현이 조금 그렇게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을 정말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다면은 这人怎么这么死心眼儿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근데 사람은 정말 좋은데 사람은 정말 아주 착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그런데 또 융통성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이 스신야리라는 단어를 쓰면은 조금 상처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단어 자체가 되게 좀 조금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착하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융통성이 없을 때는 타 메이오 링호싱 요걸 쓰는 게 좋습니다. 메이오 링호싱 근데 정말 너무 앞뒤 꽉 막히고 융통성도 없고 정말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다면은 这人怎么这么死心眼儿 死心眼儿 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에 내가 막 이 사람에 대해서는 너 너무 융통성 없어. 너무 꽉 막혔어.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이걸 쓰고 정말 좋은 사람한테 조금만 더 융통성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는 타没有灵活性 요걸 쓰면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좀 가려서 쓰는 게 좋습니다. 死板도 뭐 좋아요. 死板你为什么这么死板? 死板도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死板도 좀 그거예요. 융통성이 없다 맞아요. 이것도 틀에 박히다, 경직되다. 약간 굉장히 막 딱딱하고 그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 네. 이걸 死板이라고도 합니다. 死心眼儿 死心眼이 가장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고 그 다음에 死板 네, 死板은 그래도 死心眼儿보다는 조금은 좀 괜찮아요. 부정적인 뉘앙스가. 네. 자, 그래서 요 死心眼이라는 단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이 표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융통성이 없고 앞뒤가 꽉 막혔다 할 때. 근데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장. 너의 절제력은 정말 내가 배울만 해. 절제력은 自律性이라고 하면 돼요. 자율성. 자, 이 문장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내가 배울만 하다. 이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정말 배울만 하다. 你的自律性你的自律性你的自律性 뒷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你的控制力真值得我学控制力 控制力는 또 달라요. 控制는 뭐 컨트롤하는 능력. 컨트롤. 控制는 控制力 이게 控制力 그러니까 제어력, 억제력, 제어력. 控制, 自我控制. 自我控制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自我控制도 그러니까 셀프 컨트롤, 자아 제어. 이것도 같은 뜻으로 뭐 쓸 수는 있지만 自我控制. 그러니까 自律性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굉장히 어떤 자기 관리가 철저한 느낌? 자기 관리가 좀 철저한 사람 있잖아요. 뭐 몇 시에 뭘 하고 이렇게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관리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 잘하는 사람. 뭐 운동하고 뭐 식사도 어떻게 막 딱 정해진 시간에 먹고 이렇게 자기 관리 철저한 걸 自律性이라고 하고 自我控制도 이 뉘앙스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自我控制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감정 컨트롤을 잘할 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막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했어. 근데 그 화가 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슬픈 상황이 발생했거나 할 때도 내가 어떤 정서적으로 막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콩지를 잘할 때, 이럴 때도 이게 自我控制 이 표현은 약간 그쪽에도 쓸 수 있거든요. 自我控制力.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면에서까지 컨트롤을 잘할 때 이걸 自我控制 이걸 쓸 수 있고, 自律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저한 이런 약간 둘 다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기도 하고 또 약간 뉘앙스적인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어요. 自律性이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너의 절제력, 自律性. 그래서 你的自律性真的值得我学习. 你的自律性真的值得我学习. 学보다는 学习예요. 누군가의 어떤 특별한 좋은 점이 내가 배울만 하다 할 때 쓰는 단어는 学보다는 学习예요. 내가 학습, 내가 정말 배워야 되겠다. 너의 그 점은 이럴 때는 学习를 씁니다. 네. 你的自律性真的值得我学习. 자, 나 지금 너랑 정말 싸우기 귀찮아. 시간 조금 지났지만 우리 계속 볼 이 2개 남았어요. 자, 싸우다는 이게 막 때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다투는 거 말해요. 더 너랑 말다툼 하는 것도 이제 귀찮아. 때, 자, 이 문장에서 이 귀찮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마음이 내키지 않다. 나 이제 하기도 싫어. 하기 귀찮아. 여기서 쓰는 표현 하나 있습니다. 我现在很麻烦跟你吵架. 마판은 이럴 때 안 써요. 마판은 진짜 어떤 귀찮은 일이 있을 때. 근데 여기에서 이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너랑 이렇게 싸우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나는 싫어. 이 싫다랑, 예를 들어서 마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뭐 나가서 오늘 뭘 사와야 되는데 요즘 설 연휴 기간이라서 동네 마트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걸 사려면은 뭐 운전해서 막 1시간 거리에 있는 저 큰 마트로 가야 돼. 그래서 귀찮아. 그냥 안 사고 말 거야. 이런 진짜 삶의 어떤 귀찮음을 가져다 주는 일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마판을 쓰는데, 지금 이 일 같은 경우에는 차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나는 너랑 싸우기 싫다, 이 싫은 표현을 쓸 때는 마판을 안 써요. 지메님 적어주신 란더를 씁니다. 란이 게으르다란 형용사잖아요. 게으르다라는 형용사인데 이렇게 어떤 그 일을 하기가 싫다, 기분이 안 난다, 그러니까 내키지 않는다, 이럴 때 란더를 씁니다. 네, 그래서 我现在真的懒得跟你吵啊。懒得. 그러니까 한국어로 말하면 귀찮다지만은 그냥 싫다. 난 걔랑 말하기도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하기도 귀찮아. 我现在懒得跟他说. 我现在懒得跟他뭐吵架. 我现在懒得给他打电话. 나 지금 걔한테 전화하는 것도 싫어. 이럴 때 보통 쓰는 게 기분적으로 뭔가 내키지 않는다. 기분적으로 내키지 않아서 이 일을 하는 게 싫다라는 표현을 쓸 때 란더를 많이 써요. 그래서 我现在真的懒得跟你吵. 懒得. 很烦. 很烦. 很烦啊！我现在很烦，跟你吵很烦。很烦을 쓰려면 일단은 매우 귀찮다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일단 주어가 와야 돼요. 그러면 너랑 다투는 것은 아주 귀찮은 일이다. 跟你吵架很烦. 문법적으로는 틀리진 않는데 跟你吵很烦. 왜냐면은
다툰다는吵架 자체가 이미 안 좋은 일이잖아요. 다툰다는 자체가 이미 안 좋은 일인데 여기에다가 또 귀찮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어색해요. 吵架很烦. 다투는 일은 아주 귀찮다. 한국어에서도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다투는 일은 아주 귀찮다. 이렇게 다투는 일 자체가 이미 안 좋은 일인데 여기에다가 누구랑 다투는 일은 아주 귀찮은 일이다. 문법적으로 맞지만은 약간 뉘앙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좀 어색해요. 안 써요. 懒得跟你吵架, 懒得跟你说, 이게 懒得를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很烦 같은 경우는 귀찮다, 짜증난다.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뭔가 해야 될 때, 예를 들어서 누가 오늘 뭐 꼭 갖고 와야 되는 물건을 내가 안 갖고 와서 내가 가서 그 친구한테 뭐 해서 도와줘야 돼요. 이럴 때 진짜 짜증나. 이거 꼭 해야 되는데 걔가 왜 안 했대. 진짜 귀찮다. 이럴 때는 fan을 쓸 수 있지만은 吵架 자체에다가는 fan을 안 씁니다. 왜냐면 다툰다는 일 자체가 이미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때리는 일은 很烦. 이것도 이렇게도 표현 안 하잖아요. 누군가를 때리는 일은 귀찮은 일이다. 누구랑 말다툼하는 일은 귀찮은 일이다. 이게 문법적으로는 맞지만은 이런 표현 우리가 평소에 안 하잖아요. 앞뒤 논리가 좀 어색한 느낌. 그래서 잘 안 써요. 懒得跟你吵. 懒得를 쓰는 게 좋습니다. 기분적으로 내키지 않는다. 이렇게. 네. 자, 마지막 하나. 이거 너무 내 체면을 구기는 거 아니야? 내 체면을 안 살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내 체면을 구기는 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의 어떤 약점을 드러냈거나 내가 좀 비밀로 해왔던 일을 막 말하거나 어쨌든 나한테 좀 창피를 줬거나 할 때, 너 진짜 이거 너무 내 체면을 안 살려주는 거 아니야? 만약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물론 사람 기본적으로 그런 체면이란 게 있지만 중국 사람들도 이게 미엔즈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해요. 평소에. 그래서 체면을 좀 살려주다, 체면을 안 주다 할 때 미엔즈의 앞에다가 게이라는 표현을 써요. 게이 미엔즈. 게이 미엔즈입니다. 체면을 주다라는 표현을 중국어에서 이거 많이 쓰는데, 너무 지금 내 체면을 안 살려준다. 너무 내 체면을 구긴다. 这不也给我面子吗?这不 왜 이렇게 들어가지? 这也太不给我面子了嘛. 지메니 문장. 这 이거 너무 这也太입니다. 这不也가 아니라 这也太 하고 나한테 면자, 체면을 안 주다. 不给我面子. 일단은 나한테 체면을 안 주다가 뭐죠? 나한테 뭘 안 줬다라는 표현 자체가 不给我面子. 나한테 돈을 안 주다 할 때도 不给我钱하든가, 나한테 뭐 휴대폰을 안 줘도 不给我手机 이렇게 쓰잖아요. 不给我手机라고. 또 물건을 안 줬다 할 때도 不给我땡땡 하잖아요. 여기에서는 나한테 체면을 안 줬다죠. 그럼 不给我面子. 근데 너무 이걸 안 했다 하면은, 너무 이걸 안 했죠. 不给我面子 하면 이렇게 不给我面子, 체면을 안 주다가 형용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러면 앞뒤에다가 太 了를 붙이는 거야. 太不给我面子了. 你这也를 넣어서 강조를 하는 거지. 이건 진짜 너무 어쩌지 하다. 你这也太不给我面子了.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你这也太不给我面子了. 아니면 这얘를 빼도 됩니다. 你太不给我面子了. 너 너무 내 체면을 구긴다. 네. 太不给我面子. 요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这얘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这얘를 넣는다는 건 조금 이제 강조하는 느낌을 하는 거죠. 그래서
这也太不给我面子了. 너무 내 체면을 안 준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요거는 중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좀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우리 짧은 표현 몇 개 봤습니다. 마지막 우리 힐링 중국어 오늘 문장은 어떤 문장이냐면은 이거예요. 任何一个行业都有着其内在的复杂性与深度，绝非短时间内就能精通。熬得住就出众，熬不住就出局。快节奏并不一定能带来最终的胜利，稳步前行的人或许会收获意想不到的成果。每个人都有适合自己的发展节奏，找到它并保持耐心的深耕下去。 오케이.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任何一个行业 그 어떤 분야든 都有着其内在的复杂性与深度. 다 그 나름의 복잡성과 깊이가 있다. 绝非短时间内就能精通. 절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그것을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징통은 아주 그걸 속속들이 다 알아내다예요. 그러면 모든 어떤 분야든 다 복잡하고 깊이가 있어서 절대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알아낼 수는 없다. 熬得住就出众. 熬得住, 熬는 버텨내다죠. 熬得住 하면 끝까지 버텨내면은 출중하게, 훌륭하게 되는 것이고, 熬不住, 거기서 버텨내지 못하면은 그냥 추쥐, 추쥐가 뭐냐면은 뭐죠? 그 범위에서 그냥 나가버리다. 도태되다. 熬不住就出局. 快节奏并不一定能带来最终的胜利. 빠른 속도가 절대 최종 승리를 가져온다고 할 수는 없다. 稳步前行的人, 아주 온전하게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或许会收获意想不到的成果. 어쩌면 뜻밖의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每个人都有适合自己的发展节奏. 사람마다 모두 자기가 발전하는 그 자기만의 속도가 있다. 找到它, 그 속도를 찾아내고 并保持耐心的深耕下去. 그 속도를 찾아내고 그 뭐죠? 인내심을 가지고 그것을 깊이 파는 것이다. 꾸준히 파고들면 되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에요. 네. 자, 任何一个行业都有着其内在的复杂性与深度，绝非短时间内就能精通。熬得住就出众，熬不住就出局。快节奏并不一定能带来最终的胜利。稳步前行的人或许会收获意想不到的成果。每个人都有适合自己的发展节奏，找到它并保持耐心的深耕下去。深耕 이게 깊이 파다라는 뜻입니다. 깊이 경작하다라는 경이죠. 이게 파다예요. 깊이 파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깊이 파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